오늘은 실패 없는 화물 운송 주선업 창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선업 참 쉬워 보이죠? 책상 하나,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으면 손님이 줄을 설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준비 없이 뛰어들면 그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들이닥칩니다. 위치요? 그만큼 경쟁은 더 처절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일을 지탱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스킬들이 숨어 있는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단한 걸 더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진짜 무서운 건 기본을 놓치는 거예요. 몸이 힘들면요, 자꾸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에이, 이번 한 번 더 대충 하지. 귀찮은데 이건 넘어가자. 내 몸 편한 게 장땡이지. 그렇게 사장이 마음을 비우는 순간 손님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서비스가 예전같이 않네? 이번엔 좀 섭섭한데? 고객이 이런 걸 느끼는 순간 끝입니다. 안 옵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결국 장사라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법이지만 안 될 때 무너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기본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가끔은 머릿속이 터질 것 같죠. 스트레스가 발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좀 쉬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업가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뇌를 비우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 결국 화려한 기술보다는 무서운 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본을 지켜내는 그 고집입니다. 그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기술이에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물주선업 창업. 단순히 면허 사고 사무실 얻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3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 창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고 나중에 눈물 흘리는 주선업 창업 8단계 핵심 프로세스를 공개합니다. 이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수천만 원짜리 면허가 깡통이 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매입 전 허가증 행정처분 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만 멀쩡한 면허라고 덥석 물면 안 됩니다. 전 소유자가 실적 신고를 누락했거나 미신고했다면 그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양수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습니다. 실적 신고 위반 행정처분은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0일에 누적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처분일로부터 5년간은 행정처분 기록이 유지됩니다. 실적신고 진행 과정을 일자별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적신고는 2026년 6월 30일에 2025년 실적신고가 마감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26년 7월부터 소명 절차에 들어갑니다. 소명서를 받고 26년 12월경에 가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무려 2025년도 신고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 물어봐도 현재 24년도 행정처분만 답변을 해줍니다. 23년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지자체도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선면허를 양도하려면 실적신고 전문회사에서 매매 당시 시점에서 실적신고를 진행하고 검증한 후 확인서를 받아서 양도양수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2년이 지나야 행정처분이 판정되기 때문에 양도양수 시점에는 담당 공무원도 중고차 딜러도 협회도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면 현재까지 행정처분된 결과는 알려주나 아직 행정처분이 안 된 전년도나 진행 중인 당해년도의 실적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고 검증 안 하고 양도양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매도인과 딜러에게 실적신고 행정처분 확인서라도 반드시 받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요즘 주선면허 거래한다는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주기적 신고만 검증하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주기적 신고는 허가증을 보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문의 안 해도 허가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에 정확한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신규로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법인에 사업을 추가한다면 정관 변경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사업 목적에 주선 관련 사항을 추가해야 됩니다. 사업 목적에 화물자동차 운송조선 사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주선 창업 교육을 받고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그 사무실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사무실이나 계약하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리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모가 건물은 절대 불가합니다. 특히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여 주선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적발되면 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과 세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세무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공유오피스에서는 공간을 정식으로 임대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고나 공장, 컨테이너에서는 주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주기적 신고라고 해서 협회나 시청에서 불시에 방문해서 사업장을 점검하는 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도양수 계약 및 허가증 수령 절차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양도양수를 신고하고 하자가 있으면 반려가 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5일 후에 비로소 본인 명의의 주선사업 허가증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및 변경입니다. 수령한 허가증을 지참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진행합니다. 신규라면 신청, 기존 사업자가 있다면 업태하고 종목을 추가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사업용 카드 및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됩니다. 적격 증빙과 절세를 위해서는 필수 사항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와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십시오. 미등록 시 나중에 종소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되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선 약관 비치 및 배차 정산 프로그램 사용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주선 약관은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약관을 비치해야 됩니다. 주선 약관은 주선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설픈 엑셀은 큰일 납니다. 반드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종이 입탁대장을 사용 안 할 거면 반드시 정산과 배차 내용을 기록하고 효율적인 배차와 미수금 관리를 위한 온클릭과 같은 검증된 배차 정산 솔루션을 사용해야 편리하고 그래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클릭 배차 프로그램은 산재보험과 화물운송 실적신고까지 무료로 제공하니 일타 쌍피 같은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정보망을 가입해야 합니다. 물량을 올리고 차량을 잡기 위한 인증정보망이나 가맹망에 가입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주력 차종에 맞는 화물 정보망에 가입하면 1차 영업 준비가 끝납니다. 퀵서비스도 취급하는 배차를 할 거면 인성 프로그램과 하나 더 화물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주선업은 종이 장사가 아닙니다. 신뢰의 장사입니다. 특히 첫 번째 단계인 행정처분 검증을 무시했다가 영업정지 당하고 시작한 분들은 수두룩하게 받습니다. 시작부터 확실하게 검증하고 들어가십시오. 화물 창업에 대한 더 궁금하거나 행정처분 검증 방법이 막막하신가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